예, 지금 캔들 그리고 이평선, 거래량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주에도 만기 주간 끝나고 난 이후에요. 시장 2000포인트 공방 나왔을 때 대단했죠. 뭐 건설주 그리고 항공주 그 밖에도 금융주까지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셔서 큰 수익을 내셨을 텐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서 다음 주에 공략하실 수 있는 종목까지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습 내용 준비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그랜빌의 법칙, 매수 법칙 복습 준비해드리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지속형, 추세 지속형의 패턴 부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놓고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빌의 법칙, 매수 4법칙인데요. 먼저 첫 번째 매수 신호, 어떤 부분이죠? 사실상 매도 부분하고의 그 반대 부분 해석하시면 되는데,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 좀 간략하게 해석을 해드리는 자료들이 좀 적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된다면 이동평균선 부분이 하락 이후에 보합 내지는 상승 국면으로 돌려져 있을 때 주가 부분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 주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매수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표출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그림 놓고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되겠죠? 근데 사실상 그 이평선이 밀려 내려오다가 평행 내지는 상향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좀 후행성, 그죠? 이평선 부분은 후행성이 형성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응하시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복습하시면 이 부분은 답이 나오죠.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시아나항공의 일봉 차트 중에서 이 캔들이 월등하게 높게 올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차피 이평선이 끌어올려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20거래일이라면 약 한 달 기준입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범위가 될 거예요. 그죠? 이 정도 범위의 캔들 이 부분을 전부 합산을 해서 20개의 캔들을 종가 기준에 합산을 해서 나누기 20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평균 주가 수준, 종가 수준을 20일 이평선의 기준 가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종가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어디에 형성돼 있어요? 여기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 만약에 이 종가라면은 내일 기준에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여기에 형성됐었던 과거의 종가 부분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종가가 높은 가격에 형성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평선이 상향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구간들이 어떻게 된다? 매수 구간으로 설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 부분을 추후에 확인해서 대응하시기보다는 미리 이렇게 조금 놓고 계산을 미리 하시면서 기울기 부분을 예측하시면서 대응하신다면은 그랜빌의 법칙 뭐 과거 데이터의 기준이지만은 실시간으로 또 최근의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매수 급소 자리를 잡아내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타 종목군들 마찬가지예요.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뭐 20거래일 정도의 박스 그려주시고 추가적인 상승 혹은 횡보가 됐을 때 이평선이 돌려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위에서 흐름을 잘 주다 보니까 윗부분이 빠져나가고 어떻게 됩니까? 밑에 평균 단가 플러스 윗부분의 현재 종가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평선 윗방향으로 흘러오겠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추세 부분 반전될 수 있다. 기울기 부분을 여전히 우리는 제일 중요하게 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랜빌의 법칙의 매수 1신호도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부분이 기울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참조를 하시고요. 매수 신호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제 매도 신호와 같은 범위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매도 부분은 사실상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매수 구간은 굉장히 중요하죠. 추세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평선 부분을 주가가 제한적으로 깨고 내려갔을 때 과연 이 추세 부분이 지속될 수 있느냐 여부 여러분들이 또 놓고 화면 놓고 보면 이제 또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텐데 충분하게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매수 급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랜빌의 매매 법칙에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실전 차트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울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서 핵심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그림 기준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실전 차트를 또 놓고 보셔야 될 텐데 캔들 여러 봉을 놓고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상승 추세 지속되고 있죠. 상승 추세 지속되고 있는데 제한적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의 하락이 제한적일 수 있느냐. 이것이 급격하게 밀려 내려간다면 만약에 여기까지 아까 이제 뭐 상승 추세
돌려지는 흐름의 아시아나항공의 장대 양봉이다. 혹은 뭐 이러한 양봉의 기준이라면은 여기서도 음봉의 기준이 이만큼 떨어지게 된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기울기 자체가 꺾여버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그 기준점이 뭡니까? 이평선이 상향되고 있는 추세에서 제한적인 조정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한적인 범위의 기준이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20개의 박스를 그려놓고요. 그 범위에서 제한적이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제한적으로 흘러가고 반등을 연출해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매수 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앞부분에 있어서의 저점 이러한 부분이 소진이 되고 뒷부분에 다시 돌려질 때 흐름에 연동이 되면서 추세 부분은 계속해서 상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울기 부분 여전히 이 부분에서도 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일시적인 조정에 있어서는 기울기에 큰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HTS상으로 내일 어떻게 될까, 모레 어떻게 될까, HTS상에서 검색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박스를 그려서 이 기울기가 기울어질 것인지 앞에 캔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부분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랜빌의 매수 법칙, 이 법칙은 제한적인 조정을 나타냈을 때 오히려 돌려지는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다. 요거를 꼭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고요. 자, 세 번째 매수 신호 부분은요. 오히려 앞부분보다 더 강한 부분입니다.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서다가 조정을 받지만은 이것을 타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탈되는 흐름보다는 어떻게 된다? 이평선을 지지라인으로 해서 이런 식의 주가 흐름이 나온다. 그렇다면 밀려 내려왔을 때 이격을 줄여서 이평선 근처로 왔을 때 돌려지는 흐름. 이평선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려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매수 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학 같은 경우가 그렇죠. 지금 놓고 보시면은 이평선까지 이것 같은 경우는 뭐 기간 조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아닌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과 함께 이평선과 맞닥뜨리게 됐어요. 여기에서 주가 탄력이 나오게 되면 매수 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구간을 설정할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뭐 근처에 들어왔다가 돌려지는 경우 매수 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아시아나항공 뭐 자주 보여드리게 되는데 뭐 상당했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조정폭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일시적으로 또 이탈이 됐다가 되돌리는 흐름 3월 달에도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그런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신다면은 충분하게 그랜벨의 법칙 그리고 또 윤정두가 권해드리는 실전 대응에서 기울기만을 놓고 충분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종목을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여러 종목이 더 있는데요. 예제 부분 뭐 금방 넘어가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 그 매수 신호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울기 자체가 그러니까 이평선 자체가 하락 추세를 연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락 추세인데 주가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주가가 밀려 내려오죠. 이평선을 깨고 내려와서 과도하게 밀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평선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회귀 본능이 있어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편입을 해라라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것이 여기가 될지 모르잖아요. 물론 돌려지는 흐름에서 편입하라는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이 기준에서도 사실상은 이평선이 같이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크게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 자칫 잘못해서는 오히려 하락 추세 속에서 추세 하락 부분의 손실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전 차트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뭐 그림은 이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탈이 됐다가 급격하게 내려오는 구간이 있으면 요 이격을 줄이는 흐름에 수익을 창출하자인데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GS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보시면은요 기울기 부분이 그렇게 뭐 크지 않고 완만한 상태에서 갑자기 급격히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오는 상태에 요걸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평선이 내려와서 돌릴 수도 있습니다. 횡보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된다면 혹은 추가적인 하락이 연출이 되게 된다면 오히려 손실폭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권해드리는 매매 패턴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뭐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향후에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상승률도 이렇게 보시면은 높지가 않습니다. 의미를 부여하시기보다는요. 앞부분에 매수 1신호 그리고 매수 2, 3신호 부분을 놓고 보신다면은 지금 같은 장에 어떻습니까? 종목이 올라선다고 해서 부담스러워서 그 대응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결코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통합적인 부분에서 이제 전체적인
그랜빌의 법칙, 그리고 이평선의 추세 부분에 대한 해석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제가 하락 추세 부분은 놓고 보시지 말라고 한 부분이 현대중공업도 이처럼 뭐 상승 추세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기울기만 확인하시면 뉘어질 때 만약에 제한적인 하락이 아니라 하락 부분이 조금 확대가 되면서 기울기가 이렇게 꺾여버린다면은 관심권에서 제외를 하자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뭐 급락 반전이 연출됐다고 해서 그것을 일시적인 반등, 요 폭을 수익을 목표로 들어가시기에는 버겁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반발력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반발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21평이 하향이 됐다면 62평, 122평도 하향 추세겠죠.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정배열로 돌리기에는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주가 탄력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대형주 기준에서 뭐 조그만 재료만 가지고는 주가 탄력이 크게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하락 추세는 일단은 배제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아시아나항공 놓고 보시게 되면은 그랜빌의 법칙이 원래 이제 200일선에서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20일선으로 놓고 보게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달 정도의 구간을 놓고 형성을 했을 때 이렇게 21선 올라타 줄 때 사실상 여기서 기울기가 돌려질 수는 사실 모르죠. 그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의 캔들 부분의 평균치를 예상을 했을 때에는 조금만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게 된다 할지라도 추세를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200일선까지 이렇게 강한 돌파 흐름을 주게 되는 흐름이 표출된다면 21선의 기울기는 급격히 올라서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구간에서 맨 바닥에서 편입을 못 하신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추세에서 적절한 구간에서 편입이 되시면 기울기 한번 올라타기 시작하면요. 상승 추세 부분의 수익률은 전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지 하락 추세에서는 좀 배제를 하시고 상승 추세에서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더 강하게 놓고 보셔야 될 종목 하나 더 언급을 드리면요. 이런 종목이 되겠죠. 삼성전기입니다. 매집 자체가 지금 물론 자사주 매입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죠? 자사주 매입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습니다만, 또, 매집 부분에 있어서는 자사주를 제외하고 난 이후의 매집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2월 이후로만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 수급.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상장사 중에서 1조 이상의 종목군 중에서는 가장 많은 매집이 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다소 버거울 수 있죠. 그래서 그랜빌의 매도 법칙 제4법칙을 놓고 보면은 단기적인 추세 때문에 이격을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매도 국면으로 진입될 수 있는 위치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이격을 가격 조정이 아닌 어떻게 된다고요? 기간 조정으로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세 상승 부분은 월등히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그냥 예제로만 인식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꼭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서, 이런 종목에서 수익 많이 나셨잖아요. 가지고 나온 뭐 건설주라든가 항공주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또 이런 삼성전기 이번 주에만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기 때문에 복습하시면서 최근 자료의 기준에서는 중요한 것은 꼭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올려드린 내용, 뭐 지난주 자료를 다운받으셔도 되겠고요. 이번 주 오늘 교육 내용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번 주 자료 내용 지금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운받으시는 방법, 그리고 첨삭지도 받으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